아침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향하는 방향을 정하는 순간이다. 아무 계획 없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이 던지는 일들에 반응하며 하루를 보낸다면 당신은 이미 주도권을 잃고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역사를 움직인 이들은 아침부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렸고 하루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설계했다. 그들의 위대함은 거대한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조용한 아침의 반복에서 만들어진 힘이었다.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였다. 그는 권력, 명예, 찬양으로 둘러싸여 살았다. 그러나 아침마다 그는 그 모든 화려함을 외면하고 조용히 자신과 마주했다. 아무도 읽지 않을 개인 일기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적었다. 그는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루를 흔들림 없이 시작했다. 아침의 생각이 하루의 선택을 만들고 하루의 선택이 인생을 만드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벤저민 프랭클린 역시 같은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아침마다 단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오늘 나는 어떤 선을 행할 것인가? 거창하지 않은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은 그의 모든 발명, 연구, 정치적 선택을 이끌었다. 한 문장이 그의 하루를 직선으로 정렬했고 그 하루들이 모여 역사의 흔적을 남겼다. 이처럼 아침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을 깨우는 진입문이다. 어제의 감정, 지난밤의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이 당신을 흔들기 전에 당신이 먼저 자신에게 방향을 선언해야 한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일어나는가? 이 질문이 없이 시작되는 하루는 목적도 힘도 없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행동을 정렬시키며 불필요한 혼란을 차단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떠오르는 대로 움직인다. 기분이 이끄는 대로, 문제들이 끌어당기는 대로, 타인의 요구가 던지는 대로 흐른다.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하루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목적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 그는 하루를 소비하지 않는다. 하루를 조율한다. 목적은 방향이고 방향은 힘이다. 흔들리는 마음도 방해되는 감정도 외부의 소음도 이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오늘 하나의 일을 제대로 해내겠다는 결심이면 충분하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겠다는 의지면 충분하다. 마음을 맑게 유지하겠다는 선택이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명확성이다. 불명확한 하루는 불명확한 삶을 만든다. 하지만 명확한 하루는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분명한 방향으로 당신을 밀어올린다. 물론 아침부터 의욕이 넘치는 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날은 일어나기조차 싫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목적이 필요한 이유다. 감정은 변덕스럽다. 동기는 오락가락한다. 하지만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목적은 당신을 끌어올리는 손잡이이고 하루를 다시 일으키는 기초다. 기분이 아닌 의지로 시작하는 하루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침은 또한 감사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인간의 뇌는 아침에 가장 취약하다. 불안, 걱정, 문제들이 가장 빠르게 침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부족한 것, 싫은 것, 걱정되는 것부터 떠올린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하루는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감사는 이 무거운 시작을 단숨에 바꾼다. 아주 작은 것에 대한 감사라도 마음의 방향을 풍요와 안정으로 돌린다. 마커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 아침에 일어날 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기억하라. 숨쉬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단순한 문장이 보여주는 진실은 분명하다. 감사는 감정을 정화하고 관점을 바로잡고 마음을 강하게 한다. 감사는 문제를 없애지는 않지만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준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결핍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감사로 하루를 여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마음속 공간을 불평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채운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태는 하루 전체의 향을 남긴다. 감사에서 시작된 하루는 더 부드럽고 더 단단하며 더 여유롭다. 아침은 또한 지혜를 흡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마음이 아직 세상의 소음으로 오염되기 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무엇을 넣을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이는 아침부터 남의 이야기, 잡음,
소셜미디어에 혼란을 집어넣는다. 그들의 마음은 바로 그 방향으로 끌려간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아침에 단순한 선택을 한다. 좋은 생각을 먼저 넣는다. 마음을 깨우고 생각의 구조를 단단하게 하는 문장들, 책들, 이야기들을 선택한다. 소크라테스는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단지 철학적 문장이 아니라 아침마다 적용해야 하는 실천이다. 당신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당신의 의식 수준을 결정한다. 아침에 마음에 넣은 생각은 하루 내내 움직임의 방향이 된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을 다시 창조하는 시간이다. 마음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당신의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이 결국 운명을 만든다. 이 아침을 설계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도 서서히 정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이 위대한 하루의 기초가 된다. 목표는 머릿속에만 두면 꿈으로 남는다. 하지만 종이에 적는 순간 그 목표는 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렴풋한 바람만 품고 하루를 보낸다. 잘 되고 싶다. 더 나아지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러나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가 흘러가고 나면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른 채 또 한 번 같은 하루를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당신이 아침마다 목표를 적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종이에 적힌 문장은 책임을 요구한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이 된다. 적은 목표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고 당신이 행동하기를 기다린다. 그 시선은 하루를 방황하지 못하게 만든다. 적혀있는 문장은 당신에게 묻는다. 오늘 이것을 이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당신을 움직이게 한다. 목표를 적을 때 중요한 것은 거대한 계획이 아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적는 것이다. 하루가 변화하면 인생이 변화한다. 오늘 집어야 할 한 가지 과제가 무엇인지, 오늘 반드시 끝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당신이 성장했다고 느끼게 만들 단 하나의 행동이 무엇인지 분명히 적어라. 작은 목표라도 좋다. 하지만 명확해야 한다. 명확함은 추진력을 만든다. 분명히 적어두면 당신의 행동은 그 목표에 자연스럽게 맞춰진다.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감이 쌓인다. 이 작은 승리들이 반복되며 당신은 스스로에게 신뢰를 쌓는다. 나는 내가 적은 것을 이뤄내는 사람이다. 이 믿음은 앞으로의 모든 도전에서 엄청난 힘이 된다. 하루에 3가지 목표만 적고 그 3가지를 완성해라. 그러면 당신의 하루는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쌓이는 시간이 된다. 목표를 적었다면 이제 그 목표를 현실로 움직이는 첫 번째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일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마지막으로 미루며 살아간다. 언젠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계속 피한다. 하지만 아침에 마음이 가장 맑을 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내는 사람은 하루 전체를 장악한다. 어려운 일을 끝냈을 때 오는 해방감, 자신감, 정신적 여유는 어떤 동기부여 영상보다 강력하다. 당신의 뇌는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를 해냈으니 오늘은 무엇이 와도 괜찮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일들로 하루를 시작한다. 정리, 작은 메시지 답장, 의미 없는 준비 작업. 바쁘게 움직이지만 결코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 이는 생산적인 척하는 행위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바쁨이 아니라 전진이다. 그리고 전진은 언제나 어려운 일에서 시작된다. 도망치고 싶은 과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일, 피하고 싶은 대화, 미루고 싶은 공부. 바로 그 일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지점이다. 가장 어려운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감정보다 의지가 앞선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게 된다. 하기 싫다는 느낌보다 해야 한다는 목적이 더 강력해진다. 당신이 가장 어려운 일을 먼저 끝낼 때 하루는 이미 당신의 소유가 된다. 남은 시간은 보너스처럼 느껴지고 작은 일들은 가볍게 처리된다. 반대로 어려운 일을 계속 미루면 하루 전체가 그 부담에 묶여 흐릿해진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집중력이 흩어지고 다른 일들도 의미를 잃는다. 기억하라. 어려운 일을 피할수록 어려운 사람이 되고 어려운 일을 마주할수록 강한 사람이 된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정신력을 만든다. 아침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단순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하루뿐 아니라 인생을 다시 정렬한다. 어려운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불안을 이기고 망설임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을 이기는 이들만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장을 만들어낸다. 이제 앞으로의 아침은 다르게 시작될 것이다. 목표를 쓰고 그 목표를 당장 움직일 첫 행동을 고르고 그 중 가장 어려운 일을 먼저 해내라. 이 3단계는 작아 보이지만 당신의 내면에는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아침의 작은 선택 하나가 하루 전체와 인생 전체의 질서를 바꾼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여기서 시작된다. 당신의 생각은 단순한 마음속 대사가 아니다. 당신의 감정, 행동, 선택, 결과를 모두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조종 장치다. 아침에 어떤 생각을 먼저 떠올리느냐가 하루의 질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한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따라가고 그 생각이 사실인지 도움이 되는지 목적에 맞는지조차 검증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떠오르면 그대로 믿고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며 하루를 잃는다. 그러나 생각을 통제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떠오른 생각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을 판단하고 필요한 생각만을 선택한다. 이 차이가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꾼다. 부처가 남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마음이 전부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이 된다. 이 진실은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된다. 약한 생각을 품으면 약해지고 불안한 생각을 품으면 불안해진다. 반대로 강한 생각을 품으면 강해지고 자신감 있는 생각을 품으면 행동이 바뀐다. 당신의 정체성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아침은 생각을 바로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이 시간에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질서를 정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대로 믿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생각은 사실인가? 이 생각은 도움이 되는가? 이 생각은 나를 앞으로 움직이는가? 대부분의 부정적인 생각은 사실이 아니고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방향을 흐린다. 그 생각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그 생각을 버리고 목적에 맞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나는 못한다 해서 나는 배우는 중이다로, 이건 너무 어렵다 해서 이 어려움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로, 이런 전환은 약한 마음을 강한 마음으로 바꾸는 첫 단추다.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눈앞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당신의 태도와 관점이 바뀌면 문제의 크기와 영향력도 바뀐다. 부정적인 생각은 문제를 확대시키고 긍정적인 생각은 해결을 가능하게 만든다. 당신이 세상과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바로 생각이다. 이 영역을 잃는 순간 하루 전체가 흔들리고 이 영역을 장악하는 순간 하루 전체가 정렬된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자신을 격려하는 데는 서툴다. 실수는 오래 기억하고 성공은 금방 잊는다. 잘못한 일에는 계속해서 자신을 책망하면서 잘 해낸 일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런 내면 대화는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자신감의 기초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긍정적 확언은 단순한 위로나 감정적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뇌를 재구성하는 언어다. 반복되는 말은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든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이끌어내는 신경적 연결을 만든다. 그래서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더 강해지고 있다. 나는 배울 수 있다. 나는 오늘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반복하면 뇌는 결국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을 이끈다. 확언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단순하다. 자기 눈을 속이려는 과도한 문장을 만들지 말 것. 목적에 맞지 않는 허황된 말을 넣지 말 것. 당신이 되고자 하는 방향과 지금의 당신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문장을 선택해야 한다. 나는 이미 완벽하다 같은 말은 뇌가 거부한다. 하지만 나는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배우고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는 말은 뇌가 받아들인다. 이 말들은 당신을 현실에 묶어두지 않고 앞으로 밀어준다. 아침에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은 하루의 태도를 결정한다. 당신이 스스로를 약한 존재로 규정하면 하루 동안의 선택은 약해진다. 반대로 자신을 강한 존재로 말하면 하루의 행동은 힘을 얻게 된다. 당신은 하루 동안 수많은 일을 겪는다. 꺾이는 순간도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순간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는 순간도 있다. 그럴 때 당신을 다시 세우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아침에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넨 문장들이다. 사람은 하루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다. 이것이 당신을 망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한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그러니 아침에 내면의 대화를 설계하라. 원하는 방향의 문장을 선택하고 그 문장을 반복하라. 그러면 하루가 바뀌고 반복되는 하루가 쌓여 인생이 재정렬된다. 생각을 통제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법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마음관리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중심축을 잡는 일이다. 당신의 사고와 언어가 강해지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정렬된다. 그리고 행동이 정렬되면 결과는 달라진다. 아침에 이 단순한 훈련들이 당신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다. 내면을 장악한 사람만이 하루를 장악한다. 하루를 장악한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움직일 수 있다. 세상은 당신의 집중을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특히 아침은 가장 순수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오염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소음을 들여보낸다. 뉴스, 메시지, 소셜미디어, 주변의 말들. 그들은 아침부터 타인의 생각과 감정이 자신에게 침투하도록 허락한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이미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의도에 맞춰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아침을 지키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하루의 초반부를 삶에서 가장 신성한 시간으로 여긴다. 이 시간에는 자신의 목표, 자신의 정신, 자신의 집중만을 허락한다. 방해 요소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창조적 사고가 조용한 환경에서만 자라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복잡한 세상의 소음보다 조용한 방을 선택했고, 과한 자극보다 깊은 사고를 선택했으며, 빠른 정보보다 단단한 아이디어를 선택했다. 그 누구도 그를 방해하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 집중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 집중이 위대한 발견을 가능하게 했다. 당신 역시 아침에 집중을 지키는 순간, 당신의 사고는 깊어지고 선택은 명확해지며 행동은 정확해진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집중력이 약해라고 말하지만 실은 집중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너무 시끄럽다. 진짜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아침이 당신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침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아침에는 당신의 목표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전화기를 멀리 두고 불필요한 대화는 뒤로 미루고 소음과 정보를 차단하라. 당신이 하루 중 가장 선명한 이 시간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계획도 완벽히 수행될 수 없다. 하지만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 있든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이 필요하다. 바로 규율이다. 규율은 동기의 대체물이 아니다. 규율은 동기가 없어도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가 올라오는 순간에만 움직인다. 기분이 좋을 때만 공부하고 의욕이 있을 때만 행동하며 감정이 허락해야만 무엇인가를 시작한다. 그러나 감정은 날씨처럼 예상할 수 없고 언제나 바뀐다. 감정에 맞춰 사는 삶은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다. 하지만 규율을 가진 삶은 단단하고 일관되며 흔들리지 않는다. 규율은 처음에는 부담스럽다. 매일 자신에게 약속을 지키는 일은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어렵다. 그러나 규율은 반복될수록 강해진다. 규율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 증명은 하루하루 쌓여 당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어느 순간부터 규율은 억지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된다. 당신은 더 이상 의욕을 기다리지 않고 기분을 핑계로 삼지 않고 변덕스러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명령을 따른다.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다. 아침에 규율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하다. 감정보다 행동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다. 하기 싫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뒤로 미루는 대신 즉시 행동하라. 책상 앞에 앉아야 한다면 그냥 앉아, 움직여야 한다면 그냥 움직여라. 규율은 이욕이 생기면 행동한다는 오래된 패턴을 끊어내는 것이다. 규율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게 만든다. 기분이 명령하지 않는다. 내가 명령한다. 규율이 강한 사람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좋은 날에도 움직이고 나쁜 날에도 움직이며 피곤한 날에도 움직인다. 사람들이 쉬고 싶어 할 때도 그는 계속 나아간다. 이 단순한 차이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거대한 격차를 만든다. 규율은 하루를 이기고 하루를 이긴 사람이 인생을 이긴다. 아침에 규율을 실행할 때 중요한 것은 크기보다 일관성이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거대한 일을 하려고도 하지 마라. 단 하나라도 스스로 정한 행동을 반드시 지켜라. 작은 규율 하나를 매일 지키는 것이 거대한 노력을 하루 하고 그 다음 날은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단순한 행동이라도 매일 반복되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된다. 나는 나에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문장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신을 다시 일으키는 기초가 된다. 규율을 기반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날씨 같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규율은 마음의 기둥을 세우고 행동의 흐름을 안정시키며 하루의 구조를 단단하게 만든다. 규율이 있는 아침은 어떤 방해 요소도 당신을 흔들 수 없게 만든다. 당신의 집중은 스스로 지킨 것이고 당신의 움직임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방해 요소를 제거하라. 그리고 규율로 아침을 지배하라.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재정비하는 작업이다. 아침의 질이 바뀌면 하루의 흐름이 바뀌고 하루의 흐름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방해받지 않는 집중과 흔들리지 않는 규율은 당신을 누구보다 강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 힘을 손에 넣는 순간 당신이 원하는 삶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이미 아침의 문턱에서 시작되고 있다. 성장은 우연이 아니다. 성장은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를 잊는다. 무엇이 잘 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자신을 약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행동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는지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습관에 갇혀 살아간다. 그러나 성찰하는 사람은 하루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는 어제의 선택에서 배움을 찾고 그 배움을 오늘의 행동에 더한다. 이렇게 쌓이는 하루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공자가 남긴 말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다. 사람이 지혜를 얻는 가장 고귀한 방법은 성찰이다. 성찰 없는 삶은 똑같은 하루의 반복일 뿐이다. 하지만 성찰하는 삶은 어제의 경험 하나를 통해 오늘의 하루를 더 명확하게 만든다. 아침의 이 짧은 시간을 통해 당신은 어제의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 어제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성찰의 목적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어제의 실수에 매달리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성찰의 목적은 단 한 가지다.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실패를 실패로 끝내는 사람과 교훈으로 바꾸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린다. 어제의 잘못된 선택을 감추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들여다보아라. 그래야 오늘의 선택이 달라진다. 어제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사람에게는 성장이 없지만 어제에서 한 가지라도 배운 사람에게는 늘 기회가 생긴다. 어제의 행동을 돌아보다 보면 당신은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당신이 자주 미루는 일, 쉽게 흔들리는 순간,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지점, 감정에 지배된 선택들. 반대로 당신을 강하게 만든 순간도 발견하게 된다. 집중했던 순간, 누군가를 도왔던 선택, 스스로를 이겨낸 행동, 성장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디뎠던 기억들. 이런 패턴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하루에 휘둘리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이해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장할 수 있다. 성찰은 곧 방향이다. 어제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제의 실수와 오늘의 가능성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더 단단한 하루를 만든다. 성찰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결코 같은 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의 삶은 느리더라도 꾸준히 앞으로 흐른다. 하지만 성찰만으로는 부족하다. 성찰이 어제의 배움을 찾는 과정이라면 오늘의 첫걸음을 정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작은 승리다. 작은 승리는 단순한 행동이지만 아침의 마음을 승리감으로 채우는 강력한 도구다. 사람들은 인생의 큰 목표를 생각하다가 압도된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보이고 도달해야 할 곳이 너무 멀어 보여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이 많다. 그러나 작은 승리는 방향을 좁혀준다. 오늘 단 하나라도 반드시 성취한다. 이 태도는 마음을 바로잡고 하루의 흐름을 앞쪽으로 밀어준다. 노자의 말처럼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한 걸음 없이는 그 어떤 여정도 시작되지 않는다. 아침의 작은 승리는 바로 그 한 걸음이다. 침대를 정리하는 작은 행위, 책 한 쪽을 읽는 짧은 시간, 미루던 정리를 끝내는 행동, 물 한 잔을 마시는 단순한 선택. 이 모든 것들은 작아 보이지만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강력한 첫걸음이다. 작은 승리는 자신에게 던지는 선언이다.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큰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능력 부족에서 찾지만 실은 대부분 작은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작은 시작이 없으면 어떤 목표도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승리를 매일 만든다면 그 승리들이 쌓여 모멘텀이 된다. 모멘텀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당신을 계속 앞으로 밀어붙이는 압력이다.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작지만 확실한 승리의 힘이다. 작은 승리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다. 도전적이지만 실패하지 않을 정도로 작아야 한다. 너무 쉬우면 의미가 없고 너무 크면 실패해서 자신감을 잃게 된다. 당신이 조금만 노력하면 해낼 수 있는 수준의 도전이 가장 좋다. 그런 작은 승리를 매일 반복하면 당신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스스로를 이겨내는 사람이 된다. 그 사실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하루의 무게를 가볍게 해준다. 성찰과 작은 승리는 아침의 두 기둥이다. 성찰은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려주고 작은 승리는 당신을 앞으로 움직인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당신의 하루는 의미와 방향을 갖는다. 어제가 남긴 교훈 위에 오늘의 승리가 쌓이고 그 승리들이 모여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아침에 이 두 단계를 실천한다면 당신은 절대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성장은 그렇게 쌓인다. 어떤 날은 작게, 어떤 날은 크게,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재능을 신격화한다. 타고난 재능을 가진 이들이 결국 성공한다고 믿고 자신은 그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큰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고 스스로 결정해버린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실제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난다. 성공의 핵심은 재능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천재가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 같은 노력을 쌓는 사람이다. 재능은 시작을 돕지만 일관성은 도착점을 만든다. 재능은 출발선에서의 이점일 뿐이고 일관성은 결승선을 통과하게 하는 힘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반복하는 것의 총합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다. 삶을 움직이는 법칙이다. 당신이 반복하는 행동이 결국 당신을 만든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그래서 아침의 작은 행동 하나, 사소한 습관 하나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형성하는 벽돌이 된다. 한 장의 책을 읽는 행동이 쌓여 당신의 지혜가 되고, 작은 운동이 쌓여 당신의 건강이 되고, 간단한 정리가 쌓여 당신의 마음의 질서를 만든다. 일관성은 작은 행동을 큰 변화로 바꾸는 유일한 도구다. 사람들은 큰 목표를 세우는 데는 능숙하지만 그것을 매일 실천하는 데는 서툴다. 며칠은 열정적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중단되고 다시 며칠 후에 후회하며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한다. 이런 흐름은 자기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와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든다. 그러나 일관성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 그는 하루의 성취가 작아 보여도 멈추지 않는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을 만들고 내일의 행동이 다음 주를 만들고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결국 거대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관성은 화려하지 않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도 못한다. 누구도 당신이 하루 10분 공부한 것을 칭찬하지 않는다. 누구도 당신이 오늘도 시간을 지킨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반복이 당신의 능력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확장시킨다. 10분의 학습이 쌓이면 사고가 깊어지고 20분의 운동이 쌓이면 몸이 강해지며 5분의 정리가 쌓이면 마음이 명확해진다. 세상의 겉으로 보이는 성장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일관성의 결과다. 일관성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킬 수 있는 작은 행동을 매일 하는 것이다. 너무 큰 목표는 시작하기 어려워지고 실패하기 쉽다. 그러나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은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매일 실행할 수 있다. 단 5분이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한다는 사실이다. 매일의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쓰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 나는 매일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신념이 생기면 더 어려운 도전도 자연스러워진다. 실제로 변하는 것은 행동보다 정체성이다. 일관성은 바로 이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아침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의도 설정이다. 아침은 하루의 엔진을 켜는 시간이고 의도는 그 엔진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키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기분에 맡긴 채 살아간다. 어떤 날은 기분이 좋으니 친절하고 어떤 날은 피곤하니 무뚝뚝하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화가 나 있으니 모든 것에 부정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루 전체가 감정에 종속된다. 하지만 의도를 설정하는 사람은 감정보다 선택을 앞세운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에머스는 말했다. 당신에게 정해진 운명 같은 건 없다.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 당신이다. 이 말은 하루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 진실을 담고 있다. 당신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선택에 의해 재구성되는 존재다. 아침의 의도 설정은 바로 이 선택을 선언하는 시간이다. 오늘 어떤 태도로 임할지, 어떤 에너지로 움직일지, 어떤 행동 원칙을 지킬지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의도 하나가 하루의 난관을 통과하게 만드는 길잡이가 된다. 오늘 당신의 의도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사람이라면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다. 집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정했다면 산만한 순간에도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했다면 하루의 작은 상호작용에도 따뜻함이 자리 잡는다. 의도는 목표가 아니다. 의도는 하루 동안 당신의 행동과 반응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지침이다. 의도 설정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약속이다. 스스로에게 하는 조용한 선언이며 하루 동안 지키고 싶은 태도의 기준이다. 의도 설정을 끝낸 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나는 내가 선택한 방식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하루 동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질문은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이 중심이 바로 삶의 균형을 잡는 힘이다. 아침의 일관성과 의도 설정이 결합되면 삶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어제보다 더 명확한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더 단단한 내일이 된다. 당신은 감정의 흐름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라는 시간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일관성은 당신을 강화시키고 의도는 당신을 조율한다. 이 둘이 합쳐지는 순간 하루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설계한 작품이 된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인다. 몸이 무기력하면 마음도 무기력해지고 몸이 깨어나면 마음도 깨어난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머리만 깨우려고 한다. 하지만 진짜 힘은 몸을 움직일 때 발생한다. 몸이 움직이면 혈류가 흐르고 산소가 공급되고 뇌가 깨워진다. 몸이 움직이는 순간 마음도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그래서 강한 사람들은 아침을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 몸을 깨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루를 시작한다는 선언이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운동복을 챙겨야 하고
헬스장까지 가야 하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침 운동은 이미 미뤄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침의 신체적 움직임은 단순함에서 가장 강력해진다. 침대 옆에서 몇 번의 스트레칭을 하는 것, 물을 마신 뒤 가볍게 걷는 것, 팔굽혀펴기 몇 개, 스쿼트 몇 번, 혹은 음악을 틀어 몸을 흔드는 것. 이 작은 움직임이 신경계를 깨우고 몸 전체에 신호를 보낸다. 깨어나라. 지금부터 움직인다. 토머스 제퍼슨은 평생 책과 사유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 그는 운동이 생각을 더 날카롭게 만들고 아이디어를 정리하게 도우며 감정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이 활성화되면 사고도 활성화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신적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를 훈련하라. 이 말은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본질적 진실을 말한다. 아침에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규율의 확장이다. 몸은 마음보다 정직하다. 마음은 흔들리고 변덕스럽지만 몸은 움직이면 그 즉시 반응을 보여준다. 몸을 움직이면 즉각적으로 에너지가 올라오고 즉각적으로 집중력이 깨어나며 즉각적으로 기분이 전환된다. 몸은 변화를 빠르게 증명해주기 때문에 규율을 잡아가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하기 싫어도 움직이는 경험을 반복할수록 당신은 스스로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재구성된다. 중요한 것은 큰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움직임이다. 아침에 5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이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정체성을 만든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 결정한다. 아침마다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행동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은 행동의 사람이 된다. 이 정체성은 하루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몸이 깨어난 하루는 집중이 더 쉽고 감정이 더 안정적이며 결단이 더 빠르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하루의 생산성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이다. 몸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다. 20분을 할 수 있다면 좋다. 10분이라도 충분하다. 심지어 2분이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의지로 몸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다. 이제 깨어나라.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 이 단순한 의식이 반복되면 당신의 몸은 언제든 원할 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변한다. 몸이 준비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더 강하게 맞설 수 있다. 몸의 움직임은 당신의 감정에도 큰 영향을 준다. 걱정, 불안, 스트레스는 대부분 머리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순간 그 에너지는 순환하기 시작한다. 감정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정리되고 불안이 줄어든다. 그래서 강한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걷는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몸을 움직이며 흐르는 긴장을 바깥으로 흘려보낸다. 몸의 움직임은 감정의 배출구이고 마음의 조율 장치다. 아침의 신체적 움직임은 결국 하루 전체의 기조를 바꾼다. 몸이 가벼운 하루는 생각도 가볍고 행동도 유연하며 결정도 빠르다. 마음만 움직이려 할 때는 에너지가 쉽게 떨어지지만 몸을 동시에 움직이면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정렬된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협력이다. 이 협력이 이루어지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마찰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올라오며 하루가 더 선명해진다. 아침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다. 아침은 당신의 삶을 재정렬하는 시간이다. 당신은 이미 목적을 세웠고 감사로 마음을 바꿨고 지혜로 정신을 채웠고 목표를 적었고 어려운 일을 먼저 해냈고 생각을 통제했고 스스로에게 말했고 방해 요소를 제거했고 규율을 세웠고 어제를 성찰했고 작은 승리를 만들었고 일관성으로 자신을 재창조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이 모든 힘이 몸이라는 기계를 통해 현실에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몸이 움직일 때 비로소 마음의 모든 준비가 현실이 된다. 아침에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하루를 움직이고 하루를 움직이는 사람은 일생을 움직인다. 당신의 몸을 깨워라. 그 움직임이 당신을 원하는 인생으로 이끈다. 지금 당신은 단순히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전체를 설계하고 있다.